안녕하십니까. 이번 추석은 열흘 정도 연휴가 이어진다. 이래가지고 이번 주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을 정리하고 또 많이 쉬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일을 많이 해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바쁘겠죠. 그러면 이제 추석 때는 친척을 방문한다, 부모님을 찾는다, 아는 사람과 만난다, 이런 것은 오히려 좀 한가해지지 않겠는가 싶어요. 연휴가 기니까 또 푹 쉴 수도 있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이 10월 16일 밤 12시입니다. 그 이후로는 구속을 해 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검찰에서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구속을 또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판사가 또 결정을 하겠는데 왜 검찰은 또 영장 재청구를 할까요?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도 얼마든지 공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꼭 구속을 해놔야 될까요? 원래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할 때 그때도 좀 무리했다 이렇게 봐져요.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을 해야만 일이 되겠다. 또 뭐 국민적인 어떤 시각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제 구속을 했는데요. 구속이란 게 왜 시킵니까? 요즘에는 되도록 불구속 해가지고 공판이든 재판이든 받게 하는데 구속할 때는 도주 우려가 있다. 아니면 증거를 인멸해버릴 우려가 있다. 이럴 때 보통 구속하잖아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이 도주할 수 있습니까? 할 형편입니까? 그리고 증거인멸 어떤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이미 컴퓨터 다 털리고 완전히 다 조사가 그 전에 몇 달을 다 두고 해버린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죠. 꼭 구속을 해가지고 수사가 편해되겠다 이렇게 편리 위주로 하면 구속 안 할 사람 없죠. 이 세상에 다 구속돼야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또 재영장 청구 이건 또 무슨 명분일까요? 더더구나 공판 진행하면서 계속 다 드러나는데 뭐가 이렇다 저렇다 서로 간에 의견 제시를 하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수사할 게 뭐 있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구속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떳떳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탄핵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도 무슨 죄가 딱 드러나서 탄핵한 겁니까? 여론이 끌고 언론이 방방 뜨고 이렇게 해서 상상 속에서 탄핵을 했다. 정치적 탄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 정치적 탄핵.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이제 권한을 잃으면 뭐 탄핵되는 거 그러는 거죠. 권세를 잃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탄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그 내막을 잘 알고 진행한 사람들은 나쁘게 말하면 사기 탄핵이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죄를 찾기 위해서 지금 거의 반년이 넘도록 애를 쓰고 있잖아요. 공판 진행하고. 그런데 뭐가 뚜렷하게 나온 게 있느냐 이거죠. 이런 건 돼도 죄 목상을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정황만 장황하게 나열되고 있지 뭐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그 듣도 보도 못한 묵시적 정탁 이런 그 선고문 내용도 있고 그래요. 이재용 씨 재판에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러한데 굳이 또 구속을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어갑니다. 공판 일정은 빡빡하고 증인들은 밀려있고 이런 명분하에 일주일에 4번 지금 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 한 번 나가면 10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되죠. 이것은 굉장히 일종 뭐 고문과 같고 인권 유린과 같고 이렇다 이런 평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일정이 너무 빡빡하니까 일주일에 4번 가서 정신적 육체적 그런 힘든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몸이 많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마의 정신적인 충격 받고 아무리 굳건한 사람이라도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 정도면 그렇게 되면 또 몸이 성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구속이 되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몸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몸이 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계속 몸이 안 좋고
그런 상태인데도 내부를 계속 강행하고 있어요. 일정이 빡빡하면 느리게 잡으면 되고 그런 것인데 또 굳이 구속 만기일이 구속 만기를 넘길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전에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은 선고를 못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증인들이 막 밀리면 그럼 밀려 가지고 불구속 해 가지고 다음에 진행하고 또 선고를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떳떳하게 정말로 탄핵이 정당하고 떳떳했다 모든 과정도 떳떳하게 해야 돼요. 여유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렇게 몰아치기를 하고 그래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이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뒷날에 역사가 평가할 때 그것이 옳았다 할 정도로 진행해야 될 건데 지금 상황은 과연 역사까지 갈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든 구속을 하든 공판을 진행하든 그냥 순리적으로 좀 떳떳하게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거지. 인권을 보장해 줄 건 보장해 주고 예우를 할 건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정치권 모든 그 높은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업을 하든 뭐 언론이든 자신들이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비유해서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때 뭐 그 전에 후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 전후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시대의 전 세계적인 그 분위기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죠. 또 세계 정세의 흐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일체의 법 집행은 이 시대의 기준에 맞춰서 해보라 이거죠. 이 시대 과거의 인권 들이대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는 인권을 보장해 가면서 판결해야 될 것인가 이거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인권으로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대통령도 인권이 있고 대통령도 또 무죄 추정 원칙 속에서 이제 공판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 무죄일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뭐든지 재판이 진행돼야 돼요. 공판이든 재판이든 최종 확정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이제 지지하는 측에서 이걸 이제 국제 유엔에 이런 부분을 알려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 이런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한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나서달라 하고. 근데 이거는 잘한 거예요. 내가 몇 달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벌써 참 오래된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김영삼, 김대중, 전두환 그렇게 전두환이 앞이네요. 전두환 대통령이 앞이죠. 전두환 대통령,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이렇게 순차적으로 대통령인데 이 세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 내가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느냐면 전두환이 김대중을 사형 선고 내리게 하고 나중에 또 감형해주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되고 또 전두환 사면하고 이런 이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김대중이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입니다만은 그때 사면을 받은 사연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2번인가 올렸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 1981년 1월 대법원에서 군사재판입니다. 김대중에 대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에 또 알려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나서지요. 네이건 행정부 나서지요. 그 당시 이제 네이건 행정부 때입니다. 미국 의회도 나서지요. 심지어는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각국 지도자, 종교인, 인권단체 이렇게 모두 나서서 김대중 사형 중단 압력이 거세게 들어온 거예요. 거세게. 그러다 보니까 1981년 1월 23일 김대중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되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 후에는 20년 이렇게 감형되고
나중에 결국 석방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이제 밟게 됩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테두리 울타리 이 굴레에서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현재 받고 있는 공판에서 정말 법대로 판결이 잘 나와 가지고 석방되는가? 그 나머지는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요. 하나는 남북관계, 북한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한국의 모든 문제도 점차점차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도 이런저런 일이 다 해결이 점차 이제 돼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 이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1년이 흘러든 2년이 흘러든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 모든 여론이 실질적으로 많이 달라져 버릴 때 그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도 없고 언론이 적당 쓱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어져 버릴 때, 이럴 때 이제 어떤 제대로 된 처우가 되게 되고 탄핵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명예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사회가 나서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3년 4년 그래도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지도자들하고 대통령 수상 총리 만나면서 유대를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김대중 이때는 참 전 세계에서 많은 그 인사들이 나서가지고 압력을 넣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 거 아직 소식 안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김대중 그때는 이제 민주투사다, 뭐 압박받는 존재다, 이런 이제 뭔가 그 설정이 돼가지고 그 관심을 받고 그렇게 다 했지 않는가 싶은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권좌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압박받는 존재 이렇게 여기기는 보다는 정치적으로 밀려났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언론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의 언론들도 또 받아서 적는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실상이 제대로 안 알려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또 그런 지도자급들도 이제 그 부분을 지켜볼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아,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재판 공판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물러났든 어떤 경우라도 인권은 보장돼야 되고 정당한 재판을 공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세계의 다 관심사고, 특히나 인권위원회 유엔에도 있고 나라마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있고 종교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집단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사이비들이죠. 탄핵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탄핵의 선고 과정이 어떻게 됐으며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과정이 상세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탄핵을 했을까 등등이 자세하게 이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물론 지금은 모든 그 지도급 인사들, 외국의 주요 인사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또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러나 이 공식적으로 나서고 이런 것은 이제 국가 간의 문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나설 정도 되려면 그만큼 분명한 뭐가 있어야 이제 나서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세계인들이 그렇게 나서고 하면 이 부분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홀로 우리만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전 세계하고 거리하고 유대해야 됩니다. 또 한국의 대통령도 한 발짝만 나가면 또 여러 나라 총리, 대통령, 수상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뢰가 얻게 되고 불신이 되고 그러면 대화를 하고 웃어도 그냥 망신인 거죠. 통할 게 없죠.
될 게 없죠. 앞에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애를 쓴다 해도 효과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서로 선입견이 정말 정당하고 올바르고 뭔가 믿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거기서 신뢰가 일어나면서 뭐 거래도 이루어지고 혹시 서로 막힌 것도 부드럽게 풀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또 외계도 되고.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뭔가 얽히면 그러기 때문에 세계의 여론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현재 정부가 어떻게 됐든 정권을 잡았습니다. 탄핵 정국 지금부터라도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인권을 보장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공판이 이어지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죄가 없다면 석방해야죠. 또 정치적으로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또 이어간다면 나중에 이제 사면이란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또 사면해야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얽혀서 붙들어 두기 작전보다는 이제 풀어주는 작전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떳떳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다 몸으로 느끼면 변할 거예요. 예, 자꾸 변하게 되게 특히나 이 상층부 말이에요. 예, 기득권 상층부 여기서 지금은 우리나라 이 상층부 기득권은 특징이 그래요. 그저 줄 서고 눈치 보고 적당히 그저 내 권세 유지하고 돈 벌고 여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무슨 국가관을 기대하고 뭐 애국심을 기대하고 정말 그 강철 같은 어떤 희생정신을 기대하고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게 몸에 안 배 있어요. 한국 지도층은 이게 무시가 아니고 아니 그렇게 지나왔으니까요. 몸에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예로부터 그렇게 해왔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빠서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그래요. 정치권이든 어디든. 그리고 어떤 그 휩쓸리는데 약이에요. 세력의 약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큰 기대할 바는 못 되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더 큰 위험이 있다. 아 이렇게 하면 내한테 큰 손해가 나겠구나. 그러니까 한 수를 보면 이긴데 두 수, 세 수를 이렇게 건너 보면은 이렇게 변하다 보면 내한테 아니면 우리한테 이런 불이익이 있겠구나. 그러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층부 기득권들도 앞으로 남북관계 이게 첨예하게 계속 진행되면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생각할 거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인가? 그렇게 하다면 이제 변해야 되고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이 대한민국 안보, 대한민국 이 한국어가 어떻게 하면 부서지지 않고 자초하지 않고 굳건하게 갈 수 있는가? 그것이 내 가족이 굳건하게 가는 길이고 내가 굳건하게 가는 길이고 내 기업이 사는 길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나서서 자기를 지켜야 돼.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애국도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가 이제 오지 않겠냐 이렇게 봐. 그렇죠? 저 북한에 정권이 이변이 생긴다든지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그러니까 뭐 꼭 우리가 군사적으로 폭격을 하고 뭐를 하고 뭐 군사적으로 어떻게 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라도 이제 국제 제재라든가 뭐가 이런 게 쌓여서 견디다 못해서 하다 못해 북한의 상류층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분이 일어나고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돼서 병고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돼서 모든 게 해결되면 이 한국의 모든 것도 다 해결되죠. 차례차례. 지금 한국이 좌우 대립해가지고 극심하게 다투고 있고 또 이제 좌우 차원을 넘어가지고 북한 추종 세력들도 또 많이 있다고 봐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참 한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요 위험 상태고 이제 이렇죠. 행복하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해도 물론 다 행복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힘차고 억지로라도 웃고 항상 마음에 걸림이 없이 딱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거 저 시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러한데
여기에서 정말로 이제 이 북한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에 그렇게 큰소리 치고 억지 쓰고 온갖 이상한 짓 하던 그런 사람들도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때는 다 태세 전환합니다. 방향 전환하고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전부 입 딱 닫아버릴 거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뚝뚝 뭉쳐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또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집단을 만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일사불란하게 이제 절대로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원래 그런 집단은 일사불란이 처음부터 없어요. 그냥 둘만 모이면 싸워요. 그런데도 왜 안 싸우고 탁탁 방향 잡아가느냐. 저 위에서 딱 방향 잡아주고 컨트롤을 하니까 그렇죠. 컨트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뿌리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터뜨리고 자기들끼리 판깨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너져버리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달리 어떻게 표나고 그러냐. 표가 확실히 난 사람 그렇고 안 난 사람은 언제 그랬냐고 애국 운동하겠죠 뭐. 예, 내는 애국 운동했어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되면서 이제 해결이 되고 이럴 겁니다. 이러는데 박근혜 대통령 건강하시고 또 추석에라도 좀 재판 쉬고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이만하겠습니다. 16일 밤 12시입니다. 그 이후로는 구속을 해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검찰에서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구속을 또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판사가 또 결정을 하겠는데 왜 검찰은 또 영장 재청구를 할까요?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도 얼마든지 공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꼭 구속을 해놔야 될까요? 원래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할 때 그때도 좀 무리했다 이렇게 봐져요.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을 해야만 일이 되겠다. 또 뭐 국민적인 어떤 시각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제 구속을 했는데요. 구속이란 게 왜 시킵니까? 요즘에는 되도록 불구속 해가지고 공판이든 재판이든 받게 하는데 구속할 때는 도주 우려가 있다. 아니면 증거를 인멸해버릴 우려가 있다. 이럴 때 보통 구속하잖아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이 도주할 수 있습니까? 할 형편입니까? 그리고 증거인멸 어떤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이미 컴퓨터 다 털리고 완전히 다 조사가 그 전에 몇 달을 다 두고 해버린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죠. 꼭 구속을 해가지고 수사가 편해되겠다 이렇게 편리주로 하면 구속 안 할 사람 없죠. 이 세상에 다 구속돼야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또 재영장 청구 이건 또 무슨 명분일까요? 더더구나 공판 진행하면서 계속 다 드러나는데 뭐가 이렇다 저렇다 서로 간에 의견 제시를 하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수사할 게 뭐 있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구속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떳떳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탄핵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도 무슨 죄가 딱 드러나서 탄핵한 겁니까? 여론이 끌고 언론이 방방 뜨고 이렇게 해서 상상 속에서 탄핵을 했다. 정치적 탄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 정치적 탄핵.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이제 권한을 잃으면 뭐 탄핵되는 거 그러는 거죠. 권세를 잃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탄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그 내막을 잘 알고 진행한 사람들은 나쁘게 말하면 사기 탄핵이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죄를 찾기 위해서 지금 거의 반년이 넘도록 애를 쓰고 있잖아요. 공판 진행하고. 그런데 뭐가 뚜렷하게 나온 게 있느냐 이거죠. 이런 건 돼도 죄목상을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정황만 장황하게 나열되고 있지 뭐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죄를 찾기 위해서 지금 거의 반년이 넘도록 애를 쓰고 있잖아요. 공판 진행하고. 그런데 뭐가 뚜렷하게 나온 게 있느냐 이거죠. 이런 건 돼도 죄목상을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정황만 장황하게 나열되고 있지 뭐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그 듣도 보도 못한 묵시적 정탁 이런 그 선고문 내용도 있고 그래요. 이재용 씨 재판에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러한데 굳이 또 구속을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다시 이어갑니다. 공판 일정은 빡빡하고 증인들은 밀려 있고 이런 명분하에 일주일에 4번 지금 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 한 번 나가면 10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되죠. 이것은 굉장히 일종 뭐 고문과 같고 인권유린과 같고 이렇다 이런 평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일정이 너무 빡빡하니까 일주일에 4번 가서 정신적 육체적 그런 힘든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몸이 많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마의 정신적인 충격 받고 아무리 굳건한 사람이라도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 정도면 그렇게 되면 또 몸이 성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구속이 되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몸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몸이 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계속 몸이 안 좋고 그런 상태인데도 4번을 계속 강행하고 있어요. 일정이 빡빡하면 느리게 잡으면 되고 그런 것인데 또 굳이 구속 만기일이 구속 만기를 넘길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전에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은 선고를 못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증인들이 막 밀리면 그럼 밀려 가지고 불구속 해 가지고 다음에 진행하고 또 선고를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떳떳하게 정말로 탄핵이 정당하고 떳떳했다면 모든 과정도 떳떳하게 해야 돼요. 여유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렇게 몰아치기를 하고 그래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이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뒷날에 역사가 평가할 때 그것이 옳았다 할 정도로 진행해야 될 건데 지금 상황은 과연 역사까지 갈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든 구속을 하든 공판을 진행하든 그냥 순리적으로 좀 떳떳하게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거지. 인권을 보장해 줄 건 보장해 주고 예우를 할 건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정치권 모든 그 높은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업을 하든 뭐 언론이든 자신들이 반대죠. 탄핵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탄핵의 선고 과정이 어떻게 됐으며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과정이 상세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탄핵을 했을까 등등이 자세하게 이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물론 지금은 모든 그 지도급 인사들 외국의 주요 인사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또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러나 이 공식적으로 나서고 이런 것은 이제 국가 간의 문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나설 정도 되려면 그만큼 분명한 뭐가 있어야 이제 나서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세계인들이 그렇게 나서고 하면 이 부분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홀로 우리만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전 세계하고 거리하고 유대해야 됩니다. 또 한국의 대통령도 한 발짝만 나가면 또 여러 나라 총리, 대통령, 수상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뢰가 없게 되고 불신이 되고 그러면 대화를 하고 웃어도 그냥 망신인 거죠. 통할 게 없죠. 될 게 없죠. 앞에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애를 쓴다 해도 효과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서로 선입견이 정말 정당하고 올바르고 뭔가 믿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거기서 신뢰가 일어나면서 뭐 거래도 이루어지고 혹시 서로 막힌 것도 부드럽게 풀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또 외교도 되고.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뭔가 얽히면 그러기 때문에 세계의 여론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현재 정부가 어떻게 됐든 정권을 잡았습니다. 탄핵 정국 지금부터라도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인권을 보장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공판이 이어지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죄가 없다면 석방해야죠. 또 정치적으로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또 이어간다면 나중에 이제 사면이란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또 사면해야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얽혀서 붙들어 두기 작전보다는 이제 풀어주는 작전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떳떳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다 몸으로 느끼면 변할 거예요. 예, 자꾸 변하게 되죠. 특히나 이 상층부 말이에요. 예, 기득권 상층부 여기서 지금 거기서 신뢰가 일어나면서 뭐 거래도 이루어지고 혹시 서로 막힌 것도 부드럽게 풀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또 외교도 되고.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뭔가 얽히면 그러기 때문에 세계의 여론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현재 정부가 어떻게 됐든 정권을 잡았습니다. 탄핵 정국 지금부터라도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인권을 보장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공판이 이어지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죄가 없다면 석방해야죠. 또 정치적으로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또 이어간다면 나중에 이제 사면이란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또 사면해야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얽혀서 붙들어 두기 작전보다는 이제 풀어주는 작전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떳떳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다 몸으로 느끼면 변할 거예요. 예, 자꾸 변하게 되죠. 특히나 이 상층부 말이에요. 예, 기득권 상층부 여기서 지금은 우리나라 이 상층부 기득권은 특징이 그래요. 그저 줄 서고 눈치 보고 적당히 그저 내 권세 유지하고 돈 벌고 여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무슨 국가관을 기대하고 뭐 애국심을 기대하고 정말 그 강철 같은 어떤 희생정신을 기대하고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게 몸에 안 배 있어요. 한국 지도층은 이게 무시가 아니고 아니 그렇게 지나왔으니까요. 몸에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예로부터 그렇게 해왔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빠서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그래요. 정치권이든 어디든. 그리고 어떤 그 휩쓸리는데 약이에요. 세력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큰 기대할 바는 못 되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더 큰 위험이 있다. 아 이렇게 하면 내한테 큰 손해가 나겠구나. 그러니까 한 수를 보면 이긴데 두 수, 세 수를 이렇게 건너 보면은 이렇게 변하다 보면 내한테 아니면 우리한테 이런 불이익이겠구나. 그러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층부 기득권들도 앞으로 남북관계 이게 첨예하게 계속 진행되면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생각할 거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인가? 그렇게 하다면 이제 변해야 되고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이 대한민국 안보, 대한민국 이 한국어가 어떻게 하면 부서지지 않고 자초하지 않고 국권보다는 정치적으로 밀려났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언론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의 언론들도 또 받아서 적는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실상이 제대로 안 알려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또 그런 지도자급들도 이제 그 부분을 지켜볼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아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재판 공판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물러났든 어떤 경우라도 인권은 보장돼야 되고 정당한 재판을 공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세계의 다 관심사고 특히나 인권위원회 유엔에도 있고 나라마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있고 종교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집단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사이비들이죠.
탄핵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탄핵의 선고 과정이 어떻게 됐으며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과정이 상세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탄핵을 했을까 등등이 자세하게 이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물론 지금은 모든 그 지도급 인사들, 외국의 주요 인사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또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러나 이 공식적으로 나서고 이런 것은 이제 국가 간의 문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나설 정도 되려면 그만큼 분명한 뭐가 있어야 이제 나서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세계인들이 그렇게 나서고 하면 이 부분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홀로 우리만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전 세계하고 거리하고 유대해야 됩니다. 또 한국의 대통령도 한 발짝만 나가면 또 여러 나라 총리, 대통령, 수상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뢰가 없게 되고 불신이 되고 그러면 대화를 하고 웃어도 그냥 망신인 거죠. 통할 게 없죠. 될 게 없죠. 앞에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애를 쓴다 해도 효과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서로 선입견이 정말 정당하고